안녕하십니까. 전귀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원기입니다. 김준호입니다. 2018년 3월 4일로 펼쳐지는 3월의 첫째 주 서울 일요 방송입니다. 자, 서울 일요 방송도 토요 방송과 거의 뭐 토요 경마 편성과 맥락이 저는 좀 비슷해 보여요. 안정적인 경주도 있고, 근데 혼전 경주가 좀 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혼전 경주만 보면. 아, 그래요? 네. 저는 일요일날 좀 노리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지 일요일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편성이 이렇게 뭐 만만한 그런 편성, 이 김준호 의원이 이제 이 편성이 만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노리는 마필들, 자기가 흔히 말하는 관리마라 그러죠. 관리마들, 거기다 노리는 말들이 많이 지금 출전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또 입상을 해주면은 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울제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경주입니다. 1경주도 저는 뭐 상당히 혼탁한 흐름으로 봐요, 이거 지금. 여기도 오전장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저는 이게. 여기 1경주도 뭐 축이 어떤 말을 굉장히 시간을 1경주지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던 그런 경주로 저는 보여졌는데, 1경주 어떻게 봤습니까, 이걸? 그나마 이제 라운드올풍이 가장 나은 모습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뭐 라운드올풍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 보면 결정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 출전한 말들이 그렇게 결정력이 썩 좋은 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 의원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11번만 라운드올풍은 편성의 호기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요 3번만 블랙 스피릿이에요. 지금 블랙 스피릿이 직전 경주 조금 변화가 오는 시점에서 지난 경주 급격히 이제 체중이 불어났어요. 즉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조금 놀았죠. 훈련을 조금 덜 시켜서 그런지 좀 놀아서 체중이 사실은 이렇게 맛이 왜소한 말들이 이렇게 막 12kg, 10 몇 킬로, 16kg씩 뿌르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기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스피드감도 안 나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체중 좀 빼고 나와서 조금 현장 활기만 살아남는 저는 3번 블랙 스프릿은 뭐 거리 경험도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저는 충막감으로 봅니다. 그 외의 마필 중에 좀 없습니까? 7번만 스피드영웅이라는 마필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데뷔전인가요? 이게 두 번째 경주인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능력 부진을 당해요. 능력 부진을 당했던 말인데, 10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세를 단행했던 말인데, 제검 때 보면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지난 경주도 발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 이제 공백전이기 때문에, 공백전이고 추수 주기를 너무나 앞당겼기 때문일 거예요. 거의 뭐 일주일만 왔는데, 그거는 좀 재는 듯한 인상을 남겼던 말입니다. 거리가 1300m라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보강된 모습을 갖고 있는 말. 자, 7번마 스피드용 역시 상대마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하겠습니다. 1경주는 우선 3번마 블랙 스피릿도 어느 현장에서는 인기를 좀 모을 말이에요. 이게 모을 말이고, 11번 라운드를 통해야만 이제 최고 인기 마필로 보여져요.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3번, 11번, 3번을 중점적으로 좀 추천을 하겠으며, 지금 이 7번 스피드 영웅은 이건 백판 말이에요. 이건 백판 말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고배당입니다. 이런 말들은 김준호 의원이 또 배당 마필 추천한 만큼 복승식도 물론 한 3복승식까지 이런 말들은 배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3복승식도 염두에 두시면서 7번 스피드 영웅까지 해서 3마리 마필을 1경주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2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경주. 조금 승부 경주가 저도 빠른 감이 굉장히 어려운 경주인데, 김준호 의원이 이거를 승부처를 잡았네요, 이거를. 아마 여기서 아마 노림수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2번마 데카인입니다. 2번마 데카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데카인이란 말이 지난 경주에 이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로 대두될 거예요. 근데 인기마로 대두될 텐데, 얘가 정말 센 말인가는 고민을 해봅시다. 이게 특별 경주인가요?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바닥권에서 워낙 앞에 빠르다 보니까 꿈쩍하는 정도고, 원래 순발력이 없습니다. 뭐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말인데, 지난번에도 인기를 누리지 못했던 말인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말입니다. 과연 이 말의 능력이 좋아지고 있냐, 이 평가를 할 때 저는 2번마 데카인이 결코 좋아진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2번마 데카인, 지금으로서는 좀 자르고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데, 제가 노리는 축마에 붙여서도 기본 배당이 나온다 아니면 뭐 본전 정도 생각하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의 상대와는
아마도 또 복병마가 될 겁니다. 좀 복대복으로 한번 좀 가감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관리반 같아요. 관리반 놓고 고배당 승부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범원 데카인을 자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른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덜 본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거는 후공 정도로 가져가면서 배당 쪽으로 먼저 우선 스물러 본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경주에 뭐 적중되면은 오전장에 좀 널널하게 편하게 경마할 수 있잖아요. 이경주, 김준호의 첫 번째 승무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들 간의 뭐 접전 구도로 보여져요. 근데 역시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상승세 마들, 승급 마들도 있고 뭐 기존 마들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역시 관건은 선행경합 같아요 이게. 그렇죠. 선행경합이 이제 변수로 보여지는데 이 3경주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보는데 좀 어렵게 봤던 경주 같아요. 뭐 데뷔전만 보면 이범아 굴찬나무 숲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그 이철경 지수가 이마피라고 제가 그 진격용인가요? 진격용. 예, 지난주가 말고 그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좀 승부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철경 지수가 기사했던 말들을 다 돌려봤었어요. 근데 정말 이 굴찬나무 숲을 탈 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뭐 주행심사하는 모습 보면 앞에 간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는데 차분함을 따라가서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안쪽이 좋을 것이냐 이건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과연 이제 흙을 맞고 뛰었을 때 얼마나 뛸까 이런 고민도 되고요. 강춘의 별은 주행심사도 큰 게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앞에 갔습니다. 근데 얘가 이번에 앞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1번마 하이유레카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인상을 합니다. 본인상을 하는데 원래 본인상에서 그 하이유레카의 이제 사이버 쪽으로 이제 숨을 봤다가 현장에서 사이버가 워낙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예 사이버를 놓고 우리 그 정한규 의원이 웰빙조이를 또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웰빙조이를 어부지를 이제 적중을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이유레카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31조에서 시작했던 말입니다. 근데 얘는 1000m에서 추입도 발휘했던 말입니다. 원래 순발력에 강점이 있었던 말입니다. 1번 게이트예요. 그래서 최근에 변화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말 1번 하이유레카 이건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는 뭐 굴참나무 숲 데뷔전도 추천해드렸던 건 말이었는데 아까 김준호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철경이가 참 이 말을 잘 탔다 뭐 근데 그게 기술이 이런 게 있어요. 말들을 진짜 열심히 타야겠다 이런 말들이 있고 믿고 타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능력을 믿으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전개로도 유리하게 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철경이 같은 경우에는 굴찬나무 숲을 믿고 탄 말이에요. 이거는 믿고 탄 그런 말이기 때문에 특히 뭐 직전 경주 무술로 걸음 자체가 여타마필리가는 제가 볼 때는 이 주폭이 틀려요. 힘 자체가. 다리 뻗음새가 틀린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굴참나무는 이게 내륙 경마에 맞는데 내륙 경마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조금 좋은 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굴참나무섬은 당분간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싶겠고 그래서 굴참나무섬을 좀 더 공략해야 되겠고 공백전 좀 턴을 두고 나온 날이었었죠. 턴을 두고 나온 마피는 이제 성불 챔프가 직전 경주 좀 턴을 두고 7주 만에 나와가지고 선전을 했는데 경주 내용 자체가 역시 성불 챔프도 상당히 좋았어요. 직전에서 근성도 나왔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굴참나무 숲은 좀 믿고 공략할 수 있겠다 우선 싶겠고 김준호 의원은 또 하이유레카 아마 제가 볼 때 김준호 의원 스타일로는 하이유레카를 놓고 들어갈 것 같네요. 이걸 보니까 놓고 들어갈 것 같고 저는 좀 굴참나무 숲을 좀 추천해드리면서 아마 성불 챔프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3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금일 방송에서 첫 번째로 공지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한번 배당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역시 이번 경주도 딱히 뭐 강축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강축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닌데 직전 경주 여타마펠과는 물론 여타 변화가 오면서 선전한 말들도 있는데 가장 변화가 확연하게 온 거는 말이 한 마리가 눈에 딱 띄네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했는데도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왔겠다 싶을 정도로 변화가 확실하게 온 말입니다. 편성도 잘 만났고 거기다가 안장까지도 좋은 안장으로 교체가 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무조건 뭐 충막감을 놓기에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고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좀 인기는 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현장이 이거 백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백판이라고요? 네, 장담합니다.
이거 들어오면 그래요, 완전히 이거? 부부 터질 겁니다. 그럼 저만 이걸로 세게 봐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어쨌든 뭐 김준호 의원 뭐 당일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인기는 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거의 안 끌고. 만약 이거 그럼 들어오면 고배당이네 그럼.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더 좋네요. 저는 이게 되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확신이 드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요 말을 놓고 한번 그러면은 말을 바꿔야겠네요. 고배당 승부격주로. 예, 그래서 한번 요걸 놓고 한번 고배당 쪽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승부를 한번 강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안말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이번 경주 인기가 접전무드로 보여져요. 이번 경주 저는 뭐 그나마 로열파크는 뭐 김준현다가 제가 볼 때는 세게 볼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좋아하니까. 네, 이제 지난번에 이게 지금 그 아마 예상지를 펴놓으면 이게 인기 4위 이렇게 나오는데 로열파크가 지난번에 거의 뭐 중깜빡이 이렇게 표현을 현장 바람이 많이 불었죠. 아 저는 이준철 기수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적극성이 없어 적극성이. 로열파크는 이제 딱 한 가지 좋아졌다고 하면 흙을 맞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3번마 로열파크는 이번 경주만큼은 선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후차권 찾기가 조금 안건인 경주로 보여지는데 좀 머니캠프가 이게 꼭 이게 한타가 부족해요. 이게 꼭 이런 게 이번 경주 근데 이번 경주는 여기서는 단독 선행 같아요. 이거 그렇죠.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말인데 이게 그 지금 조교를 보면 조교가 좀 약하잖아요. 네. 골절이 있었단 말이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공백전에 그 선행 강공을 펼치고 나름대로 이제 3차권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발휘했던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도 서고 따라온 말도 선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로열파크는 원래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그 지금 뭐 뒤에 보면 울트라 로켓 뭐 이런 말들하고 싸웠던 말이거든요. 가천의 함성. 그렇죠. 네, 그다음에 편성이 잘 맞는 거예요. 이번 그러니까 로열파크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면 여기서는 사실상 한 등급 위인 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후차권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10번만 머니캠프를 좀 관심 가져보고 이거 저거 어떻게 봐요? 김준호 의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12번만 골드스타즈가 지금 강금마잖아요. 이게 지금 강금마인데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안 간 말이라고요. 이게 지금 안 간 거보다는요. 그 골든스타일스란 말을 제가 그 이게 대상 경주도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수가 부산에 가서 이게 원래 코너웍이 좋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약간 튀기 나갔는데 윤택 기수가 대상 경주다 보니까 차왔는데 3코너 넘으면서 그 부산 코너는 좀 굽이 좀 급격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약간 못 참다 보니까 외곽으로 탕 튕겨 나오면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걸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구나 해서 노려봤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 아니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그 부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성적이 안 좋아요. 이게 그다음부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어차피 한번 컨디션이 살아날 때를 지금 노리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지금 후미에서 지금 계속 걸음 재보고 하는 거는데 드디어 이제 강급이 됐다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강급이 돼가지고 딱 제가 볼 때는 지난 경주도 한 2개월에 턴을 두고 나온 상태에서 조금 이게 지금 컨디션이 지금 호전 중에 있어요. 상태가 조금 호전 중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이게 승부가 제대로 한번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 빼판이에요. 이것도 거의 지금 빼판으로 팔릴 것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요 골드 스타일즈 융합표를 한번 우리 팬분들께 이게 원래 현장에서 한번 제가 승부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골드 스타일즈 요거 한번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드려야겠고 선행마 중에서 머니캠프 요 정도에서 오경주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대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도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아닌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딱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알파카. 예. 이거는 뭐 여기서는 한 사이즈 위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 인기 몇 주로 팔릴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뭐 머리는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게 머리를 팔리나요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도 뭐 한 3위 정도. 한성킹이 뭐 승급전이라지만 최근에 완전히 이제 변화 있기 때문에 팔릴 거고 그다음에 1700m 대승기법에 선전했고 그래도 알파카는 축으로 팔릴 것 같아요. 알파카는 뭐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거 저번에 제가 추천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직전에 저번에 이게 정규제가 왜 안 때리는지 진짜 뭐 승질이라 가지고
이거 그냥 제대로 탔으면 그냥 막판에 결승전에 제대로 탔으면 그냥 왔어요.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 거기서 무빙을 뜨다가 왜 그냥 탔으면 그냥 오는 그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번 경기이 걸음 자체는 제가 볼 때 뽀록이 났어요. 이게 뽀록 난 그런 걸음이고, 편성도 잘 맞는 말이기 때문에 10번 알파카는 뭐 추구를 놓고 때려도 될 것 같고, 후차권을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차권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알파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알파칸이 이전에 보면 승급 이전에 그 공백 이전에 보면 그 문정인 기수가 기선을 해서 무빙을 합니다. 무빙을 하다가 외곽을 빙빙 돌다가 안으로 잠깐 들어오고, 그리고 얘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결을 해서 일단 불렸죠. 그래서 알파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탔냐. 근데 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핑계 이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경주에 알파칸을 아예 그냥 추려놓고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했었고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적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알파칸의 강점은 이거예요. 발주가 빠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속감이 좋아요. 여기 지금 앞에 가는 말이 5번마 델타 K, 6번마 차민굿, 한성킹. 그러니까 제가 보면 델타 K는 차민굿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보면 차민굿이 선행 차스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얘도 지금 거리가 1700이 늘었어요. 그러면 알파칸이 어떻게 타냐? 뭐 지난번처럼 탈 수도 있겠지만 얘가 가장 잘 탔던 부분은 무빙을 해서 선두권을 강탈했던 경주입니다. 이거는 레이스가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칸이 지난번처럼 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예 무빙을 해버리면 상대는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칸의 상대마 먼저 여러분들한테 꼽아드리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같아요. 8번마 금방입니다. 자, 문정인 기수의 박태종 기수. 어찌 보면 사제지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8번마 금보안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준호님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설명을 해줘가지고 알파칸이 이제 앞선 말들을 건너편에서 무빙을 타서 넘어가면은 과연 그 뒤에서 가장 전개가 잘 이루어지는 말이 어떤가? 왜냐면은 알파칸이 무빙을 나서는 동안에 다른 말도 같이 이제 막 저거예요. 선행 받으면 안 내주려고 어느 정도 힘을 써요 중반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칸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맨 처음에 앞에 있는 말들이 좀 전기가 좀 불투명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따라가는 말 중에 딱 한 마리가 보여요. 승군맞으면 바로 상승세 말이죠. 네, 바로 대승비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승비법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좀 실어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알파칸을 축으로 놓고 4번마 대승비법과 8번마 금봉화 이 말들이 전개가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제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여기도 또 무빙 뜬 말이 나오네요. 지난 경주에 무빙 떠서 아주 시원하게 들어왔던 그런 말이 한 마리 나오죠. 또 한번 다시 한번 통할 것 같아요. 또 이번 경주도 지난 경주와 같이 또 느린 경주예요. 이것도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경주 같은 모습인데 바로 과전볼트죠. 이거 뭐 감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또 감아야 돼요. 그 전에 참고 탔던 경주에서는 항상 끝걸음 여유가 남았었는데 직전 경주는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건데 통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 1승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면은 또 지난 경주 같은 거는 또 띄울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지난 경주보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한빛나라를 제외하고는 한빛나라도 뒤가 그렇게 중속 자체가 그냥 선행 나서가지고 그냥 꾹 참고 버티는 말이지 또 가천부터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진짜 동수가 옆에다 달고 그냥 안 넘어가고 달고 가도 되고, 그래서 어떤 주행 전개가 이루어진 간에 가천볼트는 또 충만감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후차권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후차권은 또 어떤 거 보세요? 자, 가천볼트의 상대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계속해서 잘라냈던 말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2번마 삼성타핏이 거리가 1800m까지 이제 늘려 추출해서 과연 어디까지 뛰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삼성타핏은 제가 언제죠? 오케이굿의 지오스타에 들어왔을 때 얘가 엄청난 인기를 끌 겁니다. 그러고 저는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삼성타핏이 지금까지 끌고 들어왔던 경주를 보면 얘가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D는 좀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말인데 최근에 보면 단거리에서는 거의 뭐 추위로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삼성타핏은 흙을 바꿔 뛰었을 때 보면 정말 기복이 심했어요. 그래서 흙에 대한 반응이 좋지 못한 말. 저는 뭐 지난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정학규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뭐 7번마 한빛나라 정도가 앞에 가는 정도라면 삼성타핏이 외곽이라도 저는 흙을 안 맞고 뛸 수 있는 경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번마 삼성타핏은 이번 경주가 거리가 늘었지만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두 마리 마필 언급해 드릴게요. 우선 5번마 토탈 워커. 지난 6경주 전에 설명한 6경주 같은 맥락이에요.
토탈워커가 다소 뭐 기복은 있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1800m 거리감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차피 참가 한 발을 쓰는 말이에요. 이것도 참가 한 발만 막판에 한 발 딱 쓰는 그런 말인데 가천볼트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물론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가천볼트가 우승을 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어느 정도 마실차가 조금은 있었지만 거의가 대다 2차권에 있는 말들이 우리를 몰려드는 그런 경주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토탈워커도 그런 형태가 펼쳐진다면 가장 출전마 중에서는 탄력감이 가장 좋은 마표 중에 한 마리이기 때문에 저는 토탈워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의 추임력이라면 9번막 번개파이터 이 정도가 좀 더 추임력 싸움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서울 7경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번 가천볼트를 중심으로 12번막 삼정탑핏 그리고 5번막 토탈워커 그리고 9번막 번개파이트에서 이렇게 3마리 마필을 축으로 11번을 축으로 해서 3마리 마필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제8경주입니다. 2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서울 8경주는 김준호 위원의 금일 두 번째 승부처 경주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8경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특별한 인상이 없으면 아마 메인 승부로 지정할 것 같습니다. 이 경주가 인기가 뭐 제가 보면 아주 큰 배당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평가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메인 승부는 뭐 두 방으로 좀 끝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경주를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합 백판도 한 마리 불과합니다. 이제는 뭐 역사 속으로 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말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 백판 한 마필까지 들어가서 뭐 축세어서 세 방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만고만하게 인기를 누리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그 상대마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말들도 인기를 좀 누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백판까지 들어가면 한수적 부분을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백판까지 노리겠다. 그래서 자 8경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지만 백판 마필도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거 8경주는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좀 압축을 해서 고배당까지 노리는 승부처 경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김준호 의원이 믿음이 오는 강축에 거기다가 백판 마필 고배당까지 노리는 건 승부 경주예요. 그래서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서울 9경주입니다. 오픈 1400m로 펼치는 별정이 오늘의 뭐 1위 양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인데 과연 맥없이 끝날까요? 아니면은 조금 좀 이변이 발생할까요? 이거 저는 그래도 말을 믿겠습니다. 강원챔프. 강원챔프란 마필도 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정한규 의원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시한 컨디션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뭐 강원챔프를 보십시오. 강원챔프는 아니면 추천하기 싫어서 예시장에서 그 지금 이 뛴 경주를 보면 맛에 가면 예시한 컨디션이 나옵니다. 근데 얘 한번 컨디션을 한번 보십시오. 얘가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경주를 제한 두 번의 경주에서 얘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운골은 껍딱지일 겁니다. 근데 두 마리가 들어오는데 해운골이 겨우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강원챔프는 저는 분명 더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1400인 경주인 만큼 근데 강원챔프는 제가 항상 현장에서 이제 음성을 할 때 녹음을 할 때도 빼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진짜 예시한 상태를 보면은 진짜 추천하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꼭 소 같아요. 말이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참 안 좋은 것에 예시상 상태 안 좋은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데 실전만 가면은 이렇게 비슷 뛰니. 그래서 지난 그때 경주도 저는 글로벌 뱅크를 놓고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나요. 지난주에 우승했던 글로벌 뱅크를 놓고 들어갔었는데 강원챔프 어쨌든 이번 경기는 거리가 1400이에요. 1400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 가면 또 축으로 안 가져가요. 왜냐면 어쨌든 그 예시 상태를 눈으로 보려고 거기에 그걸 보려고 예시한 보는 건데 눈으로 봐서 안 좋은데 또 추진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초인마를 볼 거예요. 왜냐면 초인마는 제가 지난주 김준호 의원이랑 이제 같은 데서 있는데 그때도 이랬어요. 초인마 진짜 저거 봐 진짜 안 좋다. 이때도 진짜 안 좋았어요. 진짜 그때도 안 좋았었어요. 예전에 막 우승할 때 대상경 우승할 때 그때 막 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고 지난 경기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진짜 뛰는 거 보면 근성으로 뛰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그래도 강원챔프보다는 컨디션은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초인만 어쨌든 뭐 1,400m의 경험도 있는 거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초인만 전개도 어쨌든 이 선행 경험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이죠. 아직까지는 뭐 가온챔프가 워낙 이제 막강한 스피드를 보유하는 거는 말이기 때문에 뭐 선행은 나설 것이다 예측은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걸음이 늘고 있는 3세 말들이에요. 이제 3세 초반 말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꼭히 경마라는 건 항상 뭐 변수의 여지를 두고 이변의 여지를 두고 공략을 해야 되지 뭐 결과를 놓고 예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온챔프도 만약에 이번 경주 다른 말들이랑 선행을 나서면 어떨까? 그다음 안장까지도 페르미치에서 태종이랑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기술 교체 기용 측면에서도 변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초인마 쪽에 좀 더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도 그 제가 지금 정의한 얘기할 때 가온챔프가 시장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초인마는 근데 좀 안 좋게 봤는데 조금 예전보다는 아니다. 하나만 상으로 제가 갑시다. 예. 신의 명령 우리 이때 그 대상경주에 브리더스컵 때 보면 저는 그때 신스탯을 노렸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액턴 블레이드가 따라가도 괜찮다. 마방에서 뭐 조기 팀장하고 하마식 기수가 저 인터뷰를 할 때 사전 인터뷰를 이렇게 했었어요. 따라가던데 그런데 액턴 블레이드도 뛰쳐나왔지만 그때 보면 글로벌 킨이 외에서 갈아엎었어요. 신스테스가 먼저 나가는 경주를 갈아엎었어. 근데 이때 신의 명령도 같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전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의 명령이 초인마한테 요만큼 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명령도 많이 뛴 거 아닌가? 많이 뛰었죠. 신의 명령도 많이 뛰었죠. 그리고 지난 경주 뭐 여유롭게 우승도 했잖아요. 깜빡이 중깜빡이로 팔린다고 하지만 신의 명령 저는 따라가는 전개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신의 명령도 저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3세 말하는 거는 이제 3세 초반 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 변화가 올지 몰라요. 한 달 사이에 걸음이 부쩍 늘고 뭐 한두 달 사이에 걸음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김준현 이제 가온챔프한테 탈을 당하니까 이제는 아예 인정을 해버리는 거고 저는 그래도 초인마가 그래도 어떤 전개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초인마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공략을 하겠고 김준현은 그래도 가온챔프다 그래도 뭐니 해도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지는 서울대 10경주입니다. 국사마 3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10경주는 제가 이번 금일 두 번째로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딱히 축이 있는 경주가 아니고 특히 선행마들 앞선 자체들이 굉장히 저는 약하게 보여요. 어떤 말이 선행마 중에 선행을 가더라도 상당히 약한 그런 말들이고 거기다가 오히려 뒤에 있는 뒷심이 좋은 마필들이 숨어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을 다 웬만하면 다 잘라버리고 조금 이제 추인마들, 선임마들, 추인마들 쪽에서 공략을 할 것인데 조금 한번 세 마리 말만 가지고 엮을 거예요. 딱 세 마리 말만 가지고 엮는데 그 중에서 제가 노리는 말이 요 말이랑 같이 들어오면은 고배당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사람들 기억에 조금 사라지지 않나. 그래서 조금 중배당 이상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경주고 네 방도 추천 안 해요. 딱 세 마리 말만 가지고 뭐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든지 아니면 세 마리를 복조로 돌리든지 해서 세 마리가 맛만 가지고 이번 10경주는 승부 경주 배당까지 한번 승부를 볼 그런 승부처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1경주 가져왔네요. 1등급 14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이번 경주도 재밌고 또 쓴 맛을 본 말도 또 나오네요. 이게 지금 쓴 맛을 본 말들이 나오고 또 기쁨을 안겨줬던 그런 말들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이번 11경주 보면 이 젠터너리가 나오는 순간에 진짜 맛이 진짜 확 가버려가지고요. 이게 이번 11경주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11경주는? 어렵죠. 어려워요? 좀 쉽게 보면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게 보면 어려운 경주로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그래도 4번 큐피드 파워는 저는 또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번에 너무 잘못 탔어요 동진이가. 아니요 지난번에 워낙 주로 가볍었어요. 아니 근데 이때 탈 때 너무 조급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주로 가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3번 이경준이 이랬던 것 같아요. 뭐 태양왕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말 안토니오 기수는 악병마를 가장 잘 다루는 기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래 보면 안으로 기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이경주가 1400m 3번마 파워 비술 4번마 큐피드 파워는 정상적이라면 추임력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일단은 때려놓고 나머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파워빗을 가지고 많이 했어. 이거는 진짜 이거 백판일 때 제가 추천해드려가지고 이거 고배당을 여러 차례 적중했던 기억이 나는 그런 말인데
이제 관건은 이제 공백이겠네. 이제 공백이 좀 관건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통할 수 있는 추임력이죠. 추임력이고 앞선 자체들이 이번 경주는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3번 파워빗을 그리고 근데 좀 4번만 큐피터 파워는 지난 경주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그런 말이에요. 이게 좀 물론 주로가 그런 가벼운 감도 있었지만 조금 좀 더 참고 탔으면은 좀만 더 참았으면은 분명히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었는데. 스스로 몰락을 했던 그런 전개를 펼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데 이번 경주는 동진이가 이제 두 번째로 타기 때문에 지난 경주와 같은 눈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참고 타면 여기서는 분명히 한 발이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고 브라이트캣은 이번에 이제 지웠어요 이거? 안 잡았어요. 지난번 딱 저번 너무 못 봐서 딱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브라이트캣이 이때 12월 3일 경주에 제가 이거를 축으로 추천해서 적중을 해드렸었고 지난 승분전 경주 다시 한번 추천해드렸던 말이었는데 제가 이 브라이트캣이 왜 지난 경주에 못 뛰었는지를 이게 도저히 왜 못 뛰었나 발주도 오히려 정상적으로 됐는데 왜 못 뛰었나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페이스가 스타트가 정상이 돼버리니까 기온이로서는 이게 조금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참고 한 발만 딱 쓰면 되는 그런 말인데 조금은 지난 경주 중반 이후 좀 오버페이스 있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기현이가 아마 그런 단점을 개인적으로 아마 찾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당시 기수가 이때는 12월 3일 때는 원래 기현이가 타는 거에 아니었었어요. 이게 기수가 당일 기수가 교체가 되는 바람에 기현이가 타가지고 그냥 얼레벌레 그냥 늦바라고 참고 한 발로 썼는데 잘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지난 경기는 좀 자신감을 가졌는지 조금 중반 이후 서둘렀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3일 경주처럼 참고 한 발만 딱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는 브라이트께 다시 한번 용화필도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일 경주는 이렇게 공략하겠습니다. 3번만 파워빗을 그리고 4번만 파워 큐피드 파워 5번만 브라이트캣. 결론적으로 보니까 조금 추입형 마필들 선입도 추입형 마필들을 추천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경마가 또다시 이제 주로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지막 경주 그렇죠? 선행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 선행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11번만 라운루이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장선장이 가거에 보면 상당히 빠른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장선장은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말이고 상간마마도 좀 밀어서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56.5 브라이트캣도 뭐 한 선행력을 갖고 있었던 말이지만 최근에 보면 따라가서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해서 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젠터너리도 느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 보면 이게 뭐 따라가서 들어왔던 건 분명하지만 주로 컨디션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레이스라면 11번만 라운루이스가 여기서는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하고 있어요. 부담 없이 승부를 얹을 수 있는 말은 라운루이스다. 그래서 라운루이스도 이경주가 비인기마예요. 얘는 거의 1200m만 소화를 해왔기 때문에 얘도 비인기마지만 주로가 가벼워서 여러분들이 선행말을 관심 갖고 있다 그러면 11번만 라운루이스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젠터널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원래 이게 제가 왜 아까 초반에 이 젠터널 때문에 짜증이 났었냐면은 이게 원래 그 당시 지난 경주에 원래 김기배 기수가 기승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게 원래 이 철경이가 이게 원래 기승을 하는 거였었어요. 이게 근데 당일 철경이가 낙마하는 바람에 더 다쳤어요. 부상이 생기는 바람에 김기배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원래 철경이가 탈 때는 저는 이제 맘먹고 이마표를 노리려고 했던 거랬는데 갑자기 기수가 바뀌니까 갑자기 그 의욕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젠터너리를 추천 안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좀 놓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게 당일 바뀐 거예요. 기비로 바뀌는 바람에. 근데 지금 그거 설명드리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으로 젠터너리가 채찍 때리는 걸 처음 봤어요. 젠터너리가 지금 7살이에요. 7살 동안 단 한 번 채찍된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었는데 지난 경주 김계비 기수가 처음으로 채찍을 댔어요. 이게 채찍을 대면은 원래는 채찍되면은 픽 사행을 해버려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외곽으로 그냥 살짝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꺾어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채찍이 그랬는데 지난 경주는 뭔 바람이 불었는지 김계비 기수가 채찍을 채찍발이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말이라는 게 마필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한번 이거 동영상 보세요. 이게 이 젠터널 김계비 기수가 채찍을 대는데 채찍발 기가 막히게 먹어요. 말들하고 마지막에 경험을 잡힐 때 잡히면 채찍발 먹으니까 죽지 않고 선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젠터널이도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왔어요. 이거는 선입도 가능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젠터널이 다시 한번 용화필 관심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11 경주는 조금 마필 두수를 좀 많이 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좀 3번 퓨어빗을 4번 큐피드 파워 5번 프라이드캣 요 우선 3마리 마필이
좀 더 기본적으로 공략했고, 김준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이제 선행주로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11번만 라운 루이스가 김준호 위원이 선행만 찾는 건 규제예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라운 루이스가 만약에 단거리 경기만 선행주로가 이어진다면은 이 라인 루이스도 꼭 관심을 가져보셔라. 거기다가 자유마필이죠. 젠터너리는 뚝심마예요. 이거는 변화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9번과 11번은 다시 한번 이게 배당마예요. 그래서 이 마필은 배당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하면서 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11경기는 조금 두수가 많아졌네요. 요 정도에서 11경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 11경기까지 마쳤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에서 저희가 김준호 위원이랑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압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숨기는 말 하나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방송에서는 3월 첫째 주 대승 이끌어내길 기대하면서 방송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